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4월장에 대한 정리와 5월장에 대한 대비 모두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이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변동성이 다소 나타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시작은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유지를 했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 자동차 업종 수급 빠져나가면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또 오늘은 증권주, 엔터, 게임, 그리고 어제 한가를 이어가던 종목들 사이에서 반등세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출발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2,511선으로 움직인 지수였는데요. 오전 한때 2,517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에 상승 탄력 다소 둔화됐고요. 어제 대비 0.23% 오른 2,501.53포인트로 2,500선 지키며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와 같은 수급 이어졌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이거래일제 이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 외국인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가장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오늘 기관은 나 홀로 3,50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강하게 올랐던 코스닥이었지만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은 1% 넘게 오르면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10시 이후로 상승폭 줄이면서 어제 대비 0.87% 하락한 842.83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됐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로 전환됐고, 특히 오늘 외국인이 3,600억 원, 금융과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연고점 연을 갱신하던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약하지만 어제 대비 30전 내린 1,337원 7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4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로 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네카오 좀 상승세를 보였죠. 네,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세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장에서 IT 기술주들의 약진이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이제 빅테크 3사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런 서프라이즈에 따른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긍정적인 전망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빅테크 3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이 세 기업 전부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호실적이 나오면서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색 광고와 메타의 광고 매출이 모두 4분기 비교해서 굉장히 모두 이런 것들이 역성장이 나왔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광고 매출 여기서도 상승이 나왔고 또 유튜브 매출도 여기에서 환율 효과를 제외할 경우에는 역성장에서 벗어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에서 이런 글로벌 전 지역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MS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광고 시장의 회복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광고 시장의 회복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이익들이 광고 커머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런 매출 구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광고 커머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국내 IT 기업도 굉장히 매출세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연일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네이버가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IT주들, 인터넷 대표주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간밤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IT 기술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향으로 오늘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심 갖고 더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혼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 삼화전자가 3거래, 4거래일 동안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좀 주가에 대한 차별성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페라이트 코어 양산하고 그리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제 미 방미 일정에 더불어서 최근에 그 테슬라 CEO죠. 네.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서 관련한 주가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페라이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티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광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테슬라가 최근에는 차세대 전기차에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슈와 함께 최근에 페라이트 코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삼화전자가 수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제 삼화전자만 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사실 전일자의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표는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1분기 GDP 성장률은 1%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는 사실 2%에서 2.5% 정도였는데 네.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4.5%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또 민간 투자는 또 14% 이상 좀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물가는 올라갔는데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조건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것에 대한 요건이 계속 충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어째자에 더 3대 지수가 좋게 상승은 좀 마감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따져 보자면 결국에는 국내 증시도 오늘 사실 2% 3%대 급등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희석, 미국 증시가 올라갔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면역력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SG증권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뭐 특징주를 말씀드릴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삼화전자를 좀 말씀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또 단기간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기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는 좀 우리가 이제 단기 공략성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까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주의 평가 그리고 시장 대비 실적이 좋고 그 실적을 믿고 실적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에 어긋나는 일단 단기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 하락장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화전자는 일단 보수적인 의견으로 일단 관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6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터치하고 1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함께 테슬라의 해토르 배제, 페라이트 대두되면서 삼화전자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 대비 덜 오른 것은 SG 사태 물량 출회로 이런 우려감에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정리해 주셨고 삼화전자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 로봇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T-로보틱스입니다.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공장 자동화, 산업화 협동 로봇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생산 공정, 이런 공정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로봇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사들, 뭐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수도 노리고 있고 협력해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실내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 운영 기술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물류 시스템에서 사업을 전개하겠다라는 점을 말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빙 로봇 그리고 사업 협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이제 물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부분에서 그리고 물류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로봇 회사들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정부 정책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명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현행 규제에 막혀서 실외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이런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공장 내에서만 사용을 가능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법들이 본회의가 통과됐고 앞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장 내에서가 아니라 실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매출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아지겠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했던 부분이었다면 이런 지능형 로봇법을 영구적으로 전환해서 법적 안정성까지 높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런 인공지능 부분 네. 그리고 산업용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기술적 흐름을 오늘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다음 지지 구간인 13,00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함께 보시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주들은 앞으로도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있었죠. SK와의 자율이동 로봇 공급 계약 체결과 또 LG전자 사업 부분 재료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 지능형 로봇법 통과까지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3,000원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무대를 드린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근에 24일 날 무더기 하한가를 좀 보여줬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 중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것 같아서 경고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경고차.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서울가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뭐 이름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보여지다시피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SG증권 사태의 한 종목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최근 특징주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SG증권 사태 특징주를 보게 되면 신용 잔고 비율이 10%가 넘어갑니다.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CFD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CFD 거래를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로 이제 레버리지를 2.5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2.5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던 이유가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 그럼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오늘 사실 어제 그리고 엊그제까지 하한가가 풀렸던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장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이 좀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주도 테마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종목에 탑승하는 경향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들은 사실 좀 다릅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핸들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 거래일이죠. 화요일날 장이 개장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한가가 풀리는 종목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가스가 13% 상승 마감했는데 화요일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성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배제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제 시장 변동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현금 확보 최대한 하시면서 다음 섹터나 정상적인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가스에 대해서는 좀 경고차 오늘 올라갔지만 위험성 있는 종목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이죠.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시장이 좀 하락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하락장을 또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락장은 3년, 4년 내지 이런 폭락장을 많이 견뎌왔습니다. 사실 직전에 폭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뭐 2008년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하락장 그리고 폭락장일 때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하락장이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반등장이 좀 시작이 될 때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곡물 관련주 한일사료입니다. 이후에 수요일 날 정말 크게 오르면서 장중 26%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최고가 수익이 15%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은 다소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주셨을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네.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장, 어제장에서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동물용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축산물 유통도 하고 있고 낙농 임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에서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 이 약세 속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소형주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사료주들이 아무래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해칭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하락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네.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1,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까지 지금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고 1,350원까지도 돌파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영향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흐름이 약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 뭐 빅테크 이외에도 이런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국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있다.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칭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사료 이 종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2차례 나온 이후에 큰 거래량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5,600원대 라인,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단기로 재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제 목표했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는 가격대니까 네. 여기 5,500원대, 5,600원대 라인에서는 단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10%, 15%이 정도 가격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시장이 해외 시장,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특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만 단기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한 시세가 국내 증시에서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해칭 개념으로 가져갔던 종목들은 크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반대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힘든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해칭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시장 해지용으로 가져갈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직 국내 증시 불안감 잔존돼 있지만 수익률 달성을 했지만 5,500원 라인에 다시 한번 단기로 주셨고 10% 정도 수익률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열처리 장비주 원준입니다. 지난주 금 이후부터 좀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 전략 때는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원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전지 부품 업체입니다. 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후반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 대형주들이 꾸준히 더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를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추가로 더 노려본다라기보다는 이 대형주가 더 가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주 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 전해를 생산하는 부품 업체 중에서도 이런 열처리 소속로 장비 등을 생산하고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네. 외에도 이런 생산 라인에 소속로를 통해서 이런 전고체 전지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중기 라인까지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함께 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24,000원대, 28,000원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짧게 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28,000원대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이끌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라인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박스권 라인에서 충분히 우리가 돌파를 보고 꾸준히 가져가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시장 전반 흐름 때문에 놀렸습니다. 23,000원 라인 단기 박스권 돌파 나오면 추세 다시 상승세 나올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미래산업이죠. 수익 실현하고 한 번 더 대응하는 종목인데요. 어제 또시 2%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래산업 어떤 전략 주실까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주요 매출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은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삼성전자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사한 소식 이후에 지금 미래산업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은 신고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앞으로 실적을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D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재고 소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외에 제가 2차전지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대형주들이 고점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아직은 높은 구간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산업처럼 고점을 그대로 돌파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금은 가져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장비주 밸류에이션 높지 않다. 고점 돌파 추세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종목 꿈비입니다.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3% 약세를 보였습니다. 꿈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정부 정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주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큰 파동 2번을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량을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19,000원대 라인인데 네. 지금 지금 19,000원대 라인 거의 다 도착을 했죠. 이 라인에서는 거의 다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19,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3%에서 5% 정도 짧게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다시 밀리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이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이후에 25,000원대까지의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작은 박스권 라인에서의 흐름 속에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돌파 시도 시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지지 라인에서의 단기 박스권 라인의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국가 정책에서 다시 한번 저출산 정책이 부각이 되는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 사료 테마주기의 수익 실현으로 그날 월요일 애널리스트 주셨고요. 근데 수목을 또 상한가를 보였고 급등세를 보였네요. 네. 일단은 사실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고는 변동성이. 있는데요. 네. 앞서서 위험하죠. 위험한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사료 관련주들이 특징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성장성이 있는 업종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믿을 만한 섹터나 테마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생명자원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날이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의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4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기보다 다른 이제 기술주나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인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 상승 좀 보여주고 주가 상승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그리고 사료 관련주 이런 곡물 관련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공략보다 우리가 네. 이제 바닥에서 사실 좀 미리 잡아놓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래생명 또한 이제 또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곡물 관련주들이 하락장은 또 잘 버티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는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차익 실현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변동성이 워낙 또 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무리하게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 만약에 매수하시더라도 짧게 보유 기간 좀 짧게 잡으시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뭐 매매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이런 실적 성장 없는 종목들은 바닥 저점에서 미리 선취매하시고 이슈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전략을 추천드렸고요. 단기 대응 방법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7% 상승하기도 했지만 좀 파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컸고요. 네. 그래서 뭐 미증시에서 MS, 뭐 구글, 뭐 아마존과 같은 전체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네.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크의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테크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내려갔지만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를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제 매수가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 메타가 1분기 연속 이제 매출 성장으로 좀 반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메타가 계속적으로 이제 AI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서도 AI 관련한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AI 로봇과 관련한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황. 최근에는 사실 3월달, 4월달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에 밀려서 상승을 못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많이 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화요일 장 개시하시면 비중에 맞춰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로보티즈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2,000원대 정고점 부분 이 부분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사료 관련주나 다른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SG증권 관련주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사업 성장성 있는 이런 AI나 로봇 관련주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이 좀 잡힌 종목을 이런 종목을 뭐 공략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재매수 가능으로 리뷰 주셨고요. 화요일 날 비중 조절하시면서 정고점인 42,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 이 종목도 오랜만에 또 주셨는데 오늘은 2.96%로 강세 마감을 했네요. 네. 사실 오늘 이제 2.96%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장중에 11% 급등을 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도 급등이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원인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를 잠깐 또 보자면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다시 한번 늘었습니다. 4,600억 정도 수준에서 거의 6천억 가까이 공매도가 잔고가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홍콩발 지금 사실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
이거 이제 우리로 따지면 추가 매수고요.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숏스퀴즈가 발생했다.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그래도 사실 밸류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최근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75만 원 그리고 80만 원 선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60만 원 선에 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목표가를 80만 원 정도 내지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더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비렘 전부 다 좋은 회사는 맞는데 네. 주가는 사실 한정적이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는 많이 높아졌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하면 60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서도 단기 목표가로 제시 가능한 가격대는 최고가 정도인 8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4,600억 원에서 6천억 가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에코프로 최대 상승폭을 75만 원에서 80만 원 잡아드렸고요. 매수 가능 구간은 60만 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볼게요. 네. 저번 주에는 전략주로 한일사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 주에도 비슷한 맥락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시장에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해칭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일부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버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런 악화 일로일 때 어느 정도 악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료주가 올라왔고 금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고 그 외에 품절주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상승해서 급등했던 이후의 종목들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곡물주 이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회사로 이런 재당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대한제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설탕 가격, 선물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런 진행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엔데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곡물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설탕값도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탕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 재당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더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또 최근 시장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그 강한 하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윗골이 달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17%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크게 눌린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시초가 이하에서 짧은 박스권 이후에 다시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600원, 목표 수익률은 5%, 손절가는 3,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소 해지용으로 종목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추천드렸습니다. 대한제당이고요. 그동안 상승세 나왔던 사료 금관련주 제외하고 추천 주셨습니다. 설탕 선물 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가 상방 예상해 드렸고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200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창경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사실 또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는 네. 그리고 로보티즈와 섹터 테마를 좀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힌트는 이제 AI 쪽이고요. AI 쪽에서 점유율이 1위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자면요. 가격적인 부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여줄 때 네.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40% 정도 이미 눌림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딱 우리 시장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시장이 눌림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늘 5%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견조한 가격적인 부분, 견조한 가격 흐름,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미증시 안에서 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시장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좀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도 최근에 하락장 있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닌 상황. 하지만 네. 실제로 AI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수급적인 부분 지금 실제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는 일단은 이번 종목은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봅니다. 10% 정도 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장이 게시가 되는데 화요일장부터 금요일장까지 한번 보면서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잡으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AI 관련 종목이고요.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AI 상승을 주도하는 대장주이고 고점 대비 30% 눌림 나온 상태로 공략 가능한 구간입니다.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점까지 짚어드렸고 목표 수익률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5월장 시작이 되는데요. 5월장 전망도 한번 간단하게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 5월장 전망 어떨까요? 5월 시장 전망은 아무래도 굉장히 혼조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2,500 라인도 깨지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20 라인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뭐 FO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5월 3일에 FOMC 발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 뭐 전망하고 있는 예상이 지금 뭐 최근에 은행 SVB 이런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25bp를 어느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 크게 이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깜짝적으로 이것을 네. 동결하고 발표가 나온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앞두고 있는 대형주들의 발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FOMC에서 금리 동결까지 네.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매크로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5월 FOMC 부분 말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현 대표님의 5월장 전망도 들어볼게요. 5월 장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실 네. 우리가 자동차 관련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안에서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5월 달은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생각해볼 섹터는 자동차 업종들은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5월달 우리가 공략해 나갈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한 참고를 해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전망 개별주 종목 장세 예상해 주셨고요. 잠시 후 8시에 이창현 대표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이창현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